벌써 2주가 지났습니다. AB프로의 이한첸 대표가 예측한 대로 미국은 백신 접종률이 점차 낮아지고 델타 변이에 의한 새로운 감염자 그리고 사망자가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백신 접종이 완료된 이스라엘에서도 새로운 감염자가 폭발적으로 발생하는 등 전 세계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다시 공포 속에 빠져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1,300명을 넘는 신규 환자가 발생하고 있고요. 이 증가치는 4단계 방역으로 막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철저한 개인 방역과 모임을 자제하는 것 이외에 특별한 방법은 없는 상황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델타 변이는 앞으로 출현할 변이의 한 종류일 뿐이고 전 세계가 동시에 모두 백신을 맞는 상황이 아니라면 미접종자 또는 백신을 접종받았더라도 항체에 대한 바이러스의 돌파 감염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제 올해 12월이 되기 전에 지금의 델타뿐 아니라 에타, 엡실론, 세타, 카파, 람다, 로타, 그리고 제타까지 셀 수 없이 많은 돌연변이 바이러스가 이미 밝혀져 있고 이 중 어떤 것이 다시 이번 델타처럼 전 세계로 퍼질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우세종이 된 것은 델타이지만 이 델타 바이러스가 발생한 건 2020년 12월입니다. 자연 선택을 통해서 가장 전염력이 강하고 백신으로 만들어진 인공항체를 돌파할 수 있는 델타가 지배종이 된 것 뿐입니다. 걱정스러운 것은 2021년 1월에 발견된 사우스 아프리카의 람다 바이러스나 또 지금도 변이되고 있을 새로운 바이러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현재의 백신만으로는 이 코로나 상황을 절대 끝낼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은 이미 유럽을 비롯한 많은 선진 국가의 전문가들이 인정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만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와 새로운 백신과 치료제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아직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선택지를 놓고 각국의 지도자들은 최선의 선택과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미국은 높은 백신 개발 성공과 단클론 항체 치료제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를 모니터링하면서 먹는 치료제 등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 유럽의 경우 아스트라 백신을 제외한 특별한 대책이 없기 때문에 현재는 미국에 의존하고 있지만 최근 다양한 백신 개발 및 새로운 항체 치료제 개발에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먹는 항바이러스제 개발은 바이러스의 전염 속도를 현저히 낮출 수는 있겠지만 항바이러스 제제로 이 바이러스를 완전히 퇴치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에이즈 치료제로 개발된 항바이러스 제제와 같은 논리입니다. 충분히 많은 사람을 중증으로 가지 않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항바이러스 제제의 가장 큰 걸림돌은 어떤 부작용이 나타날지 쉽게 예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FDA 허가 제도는 응급승인 제도입니다. 응급승인을 받는 항바이러스 제제에서 만약 밝혀지지 않은 부작용이 발생한다면 이 승인은 바로 취소가 될 것입니다. 화학물질로 만들어진 많은 약물이 그렇듯 충분한 검증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반면 항체 치료제는 우리 몸에 있는 항체를 복사한 것이기 때문에 화학적 약물 제제에 비해 심각한 부작용 또는 확인되지 않은 부작용 발생이 나타날 위험성이 낮다고 보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현재 연구되고 있는 전임상 또는 임상 이상의 결과를 볼 때 로슈와 머크에서 개발하고 있는 2가지 정도의 먹는 항바이러스 제제가 올해 말에는 응급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AB프로가 개발하고 있는 코로나 항체 치료제가 어떤 선택을 받을 것인지에 대하여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선 ABP300의 경우 단일 클론 항체인지 아니면 이중 특이적 단일 클론 항체인지에 대한 구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ABP300은 2018년 AB프로의 IPO 자료를 보면 비호지킨스 림프종 치료제로 개발되었으며 비이중 특이적 항체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AB프로는 이 ABP300을 엑셋에 기술 이전하였고 그 이후 엑셋은 마브엘에 다시 이 기술을 판매하였거나 아니면 기술 이전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쨌거나 이 ABP300을 기반으로 마브엘은 AB프로의 다이버스 이뮨 플랫폼으로 개발한 MW05와 MW07 항체를 개발하였기 때문에 현재 이중특이적 단클론 항체인지 아니면 그냥 단클론 항체인지는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AB프로가 엑셋에 기술 이전한 ABP300은 분명하게 이중특이적 항체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많이 혼란스러울 것 같아 간단하게 항체의 특이적 구조에 대해 설명하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체는 항원과 결합하여 항원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항원을 제거하는 면역 단백질 중 하나입니다.
인간의 항체는 이뮤노글로불린, IgM, IgD, IgG, IgA 및 IgE의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각각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중세 불변의 유전자, 모든 항체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항해서 만들고 있는 항체는 거의 IgG인데, 이를 화학적 구조로 보면 중세 단백질 2개와 경세 단백질 2개로 만들어진 Y자 모양의 매우 안정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세와 중세는 아미노산 서열이 항체들마다 서로 다른 가변 영역과 아미노산 서열이 같은 불변 영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불변 영역, 중세 불변 영역에는 이렇게 화학적으로 강한 결합을 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중세라고 합니다. 중세와 경세의 가변 영역에는 2개가 합쳐져서 항원 결합 부위가 형성되며, 이 부위에는 Y자 모양의 양팔에 각각 1개씩 존재하게 되는데, 이러한 항원과 결합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FAB, 안티바디 바인딩 프래그먼트라고 합니다. 이 단클론 항체는 이 팹 부위가 동일한 항원에 결합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이중특이적 단클론 항체는 팹 부위에서 2개 이상의 표적 항원에 결합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말하기 때문에 이중특이적 항체가 항원의 변이를 커버할 수 있도록 더 넓은 스펙트럼을 제공한다는 특징을 갖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좀 내용이 복잡하고 어려우시죠? 하지만 이것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어쨌거나 저는 마브엘이 ABP300을 이용하여 단클론 항체와 이중특이적 항체 2개를 만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ABP300이 이중특이적 항체라면 2개의 항체를 섞어서 투여하는 항체 칵테일용 ABP300을 만들 이유는 없었겠죠. 제가 생각한 것은 어디까지나 가정일 뿐입니다. 아직까지 이 ABP300이 이중특이적 항체인지 아니면 그냥 단일 클론 항체인지에 대한 공식적인 언급은 없었기 때문에 확실하진 않습니다. 저는 ABP300은 경세 부분이 단클론 항체일 것으로, 그리고 불변의 중세 부분은 FC 엔지니어링을 통해 ADE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든 모델일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BP300은 원래 ABP로의 전매 특허인 이중특이적 항체로 만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이 왜 생겼냐면, 최근에 유럽연합에서 이중특이적 항체를 이용하여 발빠르게 변이를 종식시킬 수 있는 항체 치료제 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시작했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한첸 대표는 위기감을 느꼈고, 그동안 주류 항체 연구진들에게서는 차세대 항체로 인정받았지만 아직은 그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이중특이적 항체의 개발이었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선제 투자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반전시키고 싶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예로 유럽의 투자 소식을 기고문 등을 통해 알린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재 과학계에서는 이중특이적 항체의 그 무한한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효능과 안전성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치 mRNA 백신을 믿지 못했던 2020년 상황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이중특이적 항체는 이미 1980년대 중반부터 이중특이적 항체를 이용한 암 치료제 개발 연구가 2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하이브리도마 융합 기술이나 화학적 교차 결합 방법을 이용하여 제작되었기 때문에 순수한 동질의 이중특이적 항체를 개발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었습니다. 또한 임상실험에서 낮은 효과 및 심각한 부작용 등의 문제들이 관찰되어 오랜 시간 동안 실용화되지 못한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면역 효능을 갖는 세포에 대한 이해가 증가되고 유전공학을 이용한 항체공학 기술의 발전으로 최근 들어 기존 항암 치료제의 치료효과가 뛰어난 새로운 항체 신약으로서의 이중특이적 항체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중특이적 항체의 개념이 시작되었던 초기부터 긴 시간, 약 20년이 지난 최근까지 이중특이적 항체의 실용화가 늦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임상에 적용할 수 있을 정도로 안정적으로 순도 높은 항체를 생산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현재까지도 대부분의 이중특이적 항체 관련 연구가 대량 생산이 용이하고 안전성이 증대된 구조로 디자인하여 생산성 면에서, 특히 최근에는 이중특이적 항체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바이스페시픽 T셀 인게이저라고 부르는 바이티라고 부르죠. 명명된 새로운 종류의 이중특이성 항체가 개발되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ABP로의 특허 기술이죠. 물론 현재까지 FDA 허가를 받아 상용화된 제품은 없는 상태지만 앞으로도 10개 이상의 이중특이적 항체를 이용한 항암제가 2, 3상 중이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새로운 이중특이적 항체를 이용한 항암제가 출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에이비프로는 이 항체를 이용하여 코로나 치료제로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리제너론과 같은 회사가 이미 코로나 변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하나의 항원에 존재하는 두 개의 각기 다른 항원 결정기, 즉 에피토프의 포인트 변이의 특이적인 두 개의 단클론 항체를 동시에 투여하는 조합 항체 치료, 즉 항체 칵테일을 사용하여 효능을 증명한 예가 있습니다. 따라서 AB가 만들고 있는 단클론 항체 또는 항체 칵테일 그리고 이중 특이적 항체를 이용한 코로나 변이 치료제 개발에는 더 큰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금 에이비프로에서 만들고 있는 ABP300 그리고 항체 칵테일 ABP301 그리고 저는 이중 특이성 항체로 생각하는 ABP305까지 이러한 그 항체, 특히 단클론 항체와 이중 특이성 항체를 가지고 이 코로나 팬데믹을 끝낼 수 있다는 희망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한국의 에이비프로 바이오의 주가는 1,400원을 중심으로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아직 이상의 결과에 어떠한 언급도 없고 에이비프로에서, 미국에 있는 에이비프로에서 어떠한 뉴스도 내보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불안한 심리적인 생각이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1,400원이 무너지지 않고 계속해서 우상향으로 주가가 변동한다면 우리들은 더 희망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주식에 계속 투자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람들은 오래 기다리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어떤 뉴스가 계속해서 나와줘야지만 우리는 마음의 안정감을 갖고 또 주식 투자를 계속 할 수 있는데, 현재 상태는 지금 임상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특히 에이비프로는 이 이중 특이성 항체를 가지고 지금까지 연구를 해왔던 기업이고,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처음으로 임상에 진입한 약물을 갖게 된 회사입니다.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고, 이 임상 이상의 결과가 성공으로 가느냐 아니면 실패로 가느냐에 따라서 회사의 운명이 바뀔 수도 있는 그런 심각한 중대 기로에 있기 때문에 더욱더 조심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만약 에이비프로가 이 이중 특이성 항체를 가지고 연구를 해서 코로나 변이에 효과적인 항체 치료제를 개발한다면 이것은 전 세계에서 첫 번째로 만들어진 이중 특이성 단일클론 항체가 될 것이고요. 이 에이비프로가 갖고 있는 수많은 항암제들이 이어서 계속 임상에 진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저희가 에이비프로를 주식을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옛날에 모든 사람들이 모더나 주식을 그렇게 믿지 않았을 거예요. 모더나의 기술은 훌륭하지만 모더나가 임상에서 성공할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모더나는 결국 임상에서 큰 성공을 거뒀고, 지금은 모더나 주식을 사려면 굉장히 높은 그런 가격을 지불해야지만 모더나 주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 에이비프로, 미국의 에이비프로가 투자한 한국의 에이비프로 바이오, 심지어는 미국의 에이비프로의 대표가 한국의 에이비프로 바이오의 동일한 대표입니다. 같은 회사나 마찬가지인 한국의 에이비프로 바이오의 주식이 현재 가치 1,400원, 쭉 시가로는 3천억 정도가 되는데요. 이 주식이 앞으로 어느 정도의 그 크기로 상승할지, 아니면 이 회사의 가치가 얼마만큼 상승할지 사실 저도 정확히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이상의 결과가 훌륭한 결과로 발표되었을 때 우리는 큰 기쁨을 얻을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주식 가치는 하늘을 날아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의 주식이 상승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 팬데믹에 엄청난 그 효과를 나타내는 약이 출시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 빨리 이 코로나의 팬데믹이 종식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늦은 밤 또 저의 구독자님들 많이 구독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또 주식을 보유하고 계시면서 마음 졸이는 하루하루가 조금 안정감을 찾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EU에서 이렇게 이중 특이적 항체를 개발하고 여기에 막대한 자금을 지원한다는 것은 에이비프로에게는 굉장히 좋은 사인이고, 에이비프로의 기술과 동일한 기술이기 때문에 또 그런 것들을 또 다른 연구 그룹에서 확인했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저희 투자자로서는 굉장히 좋은 신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뵐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